자, 그럼 첫 번째 챕터로 들어갈게요. 일단 생성 AI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이 밈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저는 밈 세대는 아니에요. 밈 잘 모르는데 세미나 준비하면서 밈만큼 조금 강력하고 재밌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걸 가져와 봤어요. 이제 디카프리오가 이 펜을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펜을 판매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I 기능이 탑재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밈인 것 같아요. AI 자만 붙이면 다 잘 팔리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생성 AI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이전에 사실 AI에 관한 관심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열풍이 막 불면서 모든 것이 이제 AI만 붙으면 잘 팔리고 주가가 올라가고 성장성을 주목받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전에 계속 들어왔던 인공지능이랑 지금 엄청 주목을 받고 있는 생성 AI랑은 뭐가 다른가? 아니면 같은 건가? 여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나마, 이제 간단하게라고 말씀드리고 엄청난 표가 나올 건데 간단하게나마 AI의 발전 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열심히 이제 책 보고 공부해가지고 정리한 거라서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1947년에 처음으로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 튜링 테스트를 고안을 했어요. 아마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이미테이션 게임이 앨런 튜링이라는 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기계란 지능이 있을까? 기계의 지능을 어떻게 테스트할까? 라는 목적을 가지고 튜링 테스트라는 것을 고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튜링 테스트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뭐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계가 그 행동을 똑같이 할 수 있는지를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그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1955년에 혹은 56년에 이 책마다 다르더라고요. AI란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이 됐어요. 어디서? 다트머스 학술대회, 이게 대학교 이름인데요. 다트머스라는 대학교의 학술대회에서 처음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가 이 학술대회의 주제였대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70년 전의 이야기죠. 이때 이 인공지능이란 개념이 생겨나고부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크게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중간에 있을 때만 인공지능 대단하네? 이러고 아마 넘어갔을 가능성이 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챗봇이란 거 있잖아요. 사실 예전에 있었어요. 엘라이자라는 챗봇이 있었고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심심이 챗봇 아는 분 계신가요? 심심이라는 챗봇도 있었어요. 그 얼마 전에 이루다라는 챗봇도 있었죠.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잠깐 동안만 활동하고 이제 은퇴하신 이루다라는 챗봇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97년 이제 지나고 97년에 사실 딥블루라는 인공지능이 체스왕을 이겼어요. 체스 대회에서. 체스 대회라기보다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2009년에 구글이 이 딥블루를 샀죠. 자기네 걸로 만들고 나서 2009년에 첫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이 자동차 이름이 웨이모죠. 웨이모가 나왔고요. 2011년 또 뭐 다른 게임이 있었고 거기서 또 이제 인공지능이 이긴 거죠. IBM 왓슨. 그리고 음성 인식을 하는 개인 비서, 우리 스마트 스피커 같은 것들이 2010년 초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2016년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님과의 대결에서 바둑에서 이겼습니다. 아마 이때 다들 AI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막 와, AI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또 잠깐 잊어버린 것 같아요. 2017년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라는 게 개발이 됐는데요. 물론 저도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냥 아주 간단하게는 인코더라고 하고 디코더가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코더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거고 디코더는 이해한 거를 바탕으로 뭔가를 생성해내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와 비슷하게. 그래서 우리 챗GPT는 디코더를 이용한 거고요.
2018년에 지금 보이는 버트, 구글의 버트라는 인공지능은 인코더를 활용한 기술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당시에 GPT가 공개가 됩니다. GPT가 뭔지는 우리 좀 더 자세하게 뒤에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GPT-2가 공개가 되고요. 20년에는 3이 공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22년에 챗 GPT라는 서비스를 아예 이제 공개를 했죠. 이 서비스는 3.5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들어서 GPT-4가 공개가 되면서 이제 구글이랑 뭐 페이스북, 메타, 이제 뭐 또 누가 있죠? 트위터. 이런 기업들이 다 같이 이 경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와 이제 생성 AI의 시대다라고 얘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어요. 근데 보시면 이제 11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급진적으로 발전을 하다가 2018년, 9년부터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전을 한 거거든요. 기술이라는 것이 좀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뭐 특이점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싱귤레리티라고 하는 그 특이점이 왔을 때 그때부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도 마케터, 어떻게 보면 기술과 조금 관련이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직군의 사람들까지 우리 모여서 생성 AI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시대까지 온 것이죠. 자, 그럼 넘어가서 이렇게 AI가 이미 있었는데 우리 삶에서 어떤 곳에 적용이 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음성 인식해주는 비서. 시리가 가장 처음이었죠. 알렉사. 그리고 한국의 카카오는 뭐라고 부르나요? 미니라고 하나? 카카오? 카카오 이렇게 부르나요? 카카오는 안 써봐가지고, 카카오도 있고요. 요런 이제 음성 인식 비서가 우리 생활에 그래도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있냐면요. 인공지능은 추천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사용이 돼요.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이랑 맞닿아 있는 거죠. 어떤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규칙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보시는 유튜브 화면은 저의 유튜브 화면이에요. 제 계정. 진짜 노잼이죠. 저는 이제 유튜브로 주로 음악을 듣기 때문에 음악만 이렇게 있고 사람마다 유튜브 가서 보면 계정이 썸네일들 다 되게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개인에 맞춰서 추천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콘텐츠 알고리즘. 요거랑 조금 많이 심적으로 가까우실 것 같아요. 인공지능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떠올리겠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업화하고 나서 점점 더 우리 삶에 뭔가를 자율적으로 하는 기계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됐어요. 로봇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은 아니 이미 AI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 생성 AI가 뭐길래 그렇게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걸까? 왜 이렇게 주목하는 걸까? 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러면 생성 AI란 것이 도대체 인공지능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로 인공지능 뭔가요? 가장 큰 개념이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혹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모든 자동화를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순 제어 프로그램이나 패턴이 좀 다양한 인공지능들, 아주 낮은 수준의 탐색이나 추론을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초창기의 인공지능은 어땠냐면 규칙에 근거해서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if하고 then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죠. 뭐뭐 하면 뭐뭐 해라. 그 if와 then이라는 규칙을 가지고 사람이 일일이 규칙을 다 만들면 그거에 따라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규정한 거 이외에는 하지 못한다는 장점이 있었죠. 근데 1980년대가 되면서 머신러닝이라는 것을 발전을 하게 돼요. 이것도 역시 이제 인공지능의 일부인데요. 머신러닝은 뭐냐면 기계가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if, 뭐 하면 then, 뭐 해라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데이터를 넣어주면 기계가 알아서 규칙을 찾아내는 거죠. 패턴을 학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딥러닝인데요.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의 차이점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성능이 엄청 좋아진 머신러닝이 딥러닝이에요. 그래서 근간은 비슷하고요.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처리한 결과물도 좋다. 그거를 딥러닝이라고 하는데요. 딥러닝은 원래는 인공신경망이라고 불렀어요. 인공신경망은 우리 인간의 두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비슷하게 못떠서 만든 거예요. 사람 뇌에 1000억 개의 뉴런이 있다고 해요. 뉴런끼리 서로 소통을 하면서 뭔가 판단을 하고 인지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GPT-3 버전의 매개 변수, 우리가 이런 뉴런 같은 것들을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1750개래요. 그래서 이미 사람 뇌 안에 있는 뉴런수보다 더 많은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퍼포먼스가 뛰어난 상황까지 왔다. 발전을 했다. 그래서 2016년에 딥러닝 기술을 가진 딥마인드를 구글이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고 알파고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알파고는 딥러닝으로 작동하는 대표적인 인공지능이고요. 이제 딥러닝은 데이터를 막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특징도 알아서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성능이 개선이 된 거죠. 머신러닝에 비해서. 그래서 알고리즘이 어떤 규칙을 뜻하는데 알고리즘과 엄청난 데이터 그리고 시스템. 요새 우리 엔비디아 얘기 많이 하잖아요. AI 나오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연산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많아지고 처리할 양이 많아지면 기계가 성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칩 같은 것들이. 그래서 시스템 데이터 알고리즘이 같이 발전하면서 오늘날의 인공지능이 됐는데요. 여기서 활용 점정으로 생성 AI, Generative AI라는 것이 등장하죠. 말 그대로 Generative, 이거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건데 뭔가를 생성해주는 AI입니다. 딥러닝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생성형 AI 혹은 생성 AI 뭘까요? Gen AI, Generative AI라고도 하는데요. 입력된 정보에 따라서 새로운 텍스트, 이미지, 소리 등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생성 AI를 살펴보실 때 딸려 나오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건데요. 거대 언어 모델이 나오면 반드시 챗GPT 얘기가 나옵니다. 뭘까요? 거대 언어 모델은 LLM이라고 불러요, 보통. Large Language Model인데요. 방대한 양, 엄청 많은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걸 기반으로 혼자서 막 훈련을 해요, 자기 혼자서. 이러한 거대 언어 모델은 아마존의 알렉사가 쓰는 LLM이 있고요. 테슬라 XAI 최근에 발표했죠. 메타의 라마 또 최근에 발표했죠. 구글의 팜2 그리고 오픈AI, AI의 GPT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챗GPT라는 것은 LLM, 방금 설명해드린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인데요. 인간과 굉장히 유사한 대화를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제 GPT가 요 세 가지 단어를 앞글자만 따서 만든 그런 언어인데요. GPT는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언어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 다음에 나올 단어가 뭔지를 예측하는 확률 모델이라고 해요. 어렵죠? 근데 우리는 이런 원리를 다 이해한다기보다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데 그래도 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대략 아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Generative,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한다. Pre-training, 미리 트레이닝이 되었다. 미리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이 되었다. 마지막, 트랜스포머, 모델 아키텍처. 아까 이제 인코더, 디코더 말씀드렸죠? GPT는 디코더를 가지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표현하는, 생성하는 그런 인공지능이에요. 자, 그러면 챗 GPT 할 때 우리가 아까 발전 과정에서도 1, 2, 3, 3.5, 4 이렇게 나왔었죠? 점점점점 앞으로 또 계속 나오겠죠. GPT에 이렇게 버전이 있어요. 모델이 1, 2가 되고 3이 되면서
더욱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훈련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하고 빠르고 또 복잡하지만 창의적인 응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버전 1이 2018년에 나왔고 버트도 그 시기에 나왔었죠. 이제 모델이 향상이 되면서 크기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전 2는 1보다 10배가 더 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웹페이지 800만 개로 학습을 한 거죠. 4개 변수, 뉴런 같은 역할을 하는 애는 15억 개래요. 근데 3은 또 2보다 100배가 커요. 45테라바이트의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했대요. 4개 변수는 1750억 개. 자, 이렇게 GPT 3, 3.5, 4가 이제 가장 발전된 모델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GPT 3은 웹상에 엄청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제 이 기술이 자기가 스스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원리를 터득한 그런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3하고 3.5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3.5부터 챗 GPT 서비스를 시작한 거거든요. 왜일까요? 3.5는 3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프롬프트를 잘 따를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한 버전이에요. 그리고 데이터도 좀 정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피드백을 이용해서 또 강화 학습도 했어요. 그게 이제 3.5 버전이고요. 4가 되면서 성능이 강화되었고 이제 문자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도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확도도 높아졌어요. 요 사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GPT한테 요 사진 보여주고 앞으로 이 사진에서 저 끈을 자르면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했더니 GPT가 풍선이 날아갈 거야.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사람이 할 만한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GPT-4가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리고 5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5를 GPT-5를 특허를 신청을 했대요. 오픈 AI가 자기들만 쓰려고. 그래서 5에서는 과연 또 어떤 기능이 추가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 생성 AI 한번 써보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써보시고 나서 이거 뭐 되게 신기하긴 한데 뭐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처음에 그랬거든요. 잘 생각해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을 하는 거야?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기존의 AI랑 달리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에서 멈췄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AI라는 것이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일단 가장 대단한 점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한다. 우리 옛날에 심심이도 있었고요, 엘라이자도 있었는데, 약간 뚝딱거리잖아요, 챗봇이.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고, 여러 번 반복해도 계속 같은 말만 하고. 근데 챗 GPT-4부터 시작하는 이 생성 AI는 달랐던 거죠. 뭔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자연스러운 대화, 추론하고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이런 언어를 번역하고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실제로 습득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에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죠. 마지막,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 의료와 생명과학, IT, 제조 이런 것들에 생성 AI가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이 부분도 뒤에서 조금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보통 이제 생성 AI가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이게 모두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챗 GPT를 시작해서 XI, 그다음에 빙, 바드,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메타가 퍼소나라고 하는 챗봇을 공개한다고 얼마 전에 또 뉴스가 나왔어요. 계속 나오겠죠.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모르죠, 저는. 모르는데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봐가면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켜 가면 되겠습니다.